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요즘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새 연장안을 놓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또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정부가 최근에 이런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같이 보고 올까요? 자, 이름도 거창합니다. 보도 해명 자료 이러면서 만기 연장 상한유예 연착륙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해서 9월 20일 날 이렇게 해명 자료를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유예가 뭐죠? 그러니까 코로나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았던 것들 지금까지 4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연장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언론사가 9월 20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1년 더 만기 연장은 25년 9월까지 그러니까 3년 더 만기 연장 3년 더 한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언제? 9월 20일에. 그랬더니 바로 그냥 금융위원회가 반박 자료를 냅니다. 야, 그거 아니야. 확정된 바 없어. 부정을 안 했어요. 부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이런 얘기 아니라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19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를 조치를 1년 더,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연착륙 방안은 마련되었다고 뭐가 누가 이 언론사가 했다더라.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의 입장은 자, 금융위 입장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후 향후 운영 방안을 관계부처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정부가 아니 확정되지는 않았어 라고 했고요. 자, 금융권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그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한 번 더 연장할 거야 말 거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가 그 취재가 이 금융권을 취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당국과 금융권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회의 자료라든지 공유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재가 이 금융권 당사자들에게 취재를 해서 그 정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일 전.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1년 더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금융위가 바로 반박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뉴스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금융위에서 보도자 반박 보도를 냈는데 그 다음날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또 냅니다. 대단한 용지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웬만한 확신 없으면 아니 그렇게 금융위에서 반박 보도를 냈는데 확정된 바 없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같은 내용으로 또 기사 송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금융권에서 거의 지금 확실시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파격적인 새 연장안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이제는 같이 볼 겁니다. 자, 와보시면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20일자에 내고 21일자에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이 뭐냐 가볼까요? 자, 차주들 재연장된 기간 내의 형편에 따라 상한 재무조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파격적이긴 해요. 왜 내용이 그러냐면 보시면은 그 21일 금융권에 따르면입니다. 뭐 확정됐다 이게 아니라 취재도 이렇게 된 거죠. 금융권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유예는 1년 더 연장. 그러니까 연장이 6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된 거잖아요. 이렇게 6개월마다 4번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 가고 만기 연장은 3년 더 만기를 주는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거죠. 이 기사의 말처럼 진짜 파격적인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 생각은 야 진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연착륙 방안을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대로.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상환 유예 조치입니다.
23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한번 1년 동안 연장이 되는 거죠. 상한유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각 차주는요. 그러니까 차주가 누구예요? 돈을 빌린 사람은 연장된 지원기간 종료일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종료일 안에 대출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상환 유예 해줄게. 그럼 그 1년 사이에 내가 대출금을 상환한다든지, 한마디로 갚는다는 거죠. 대출금을 상환한다든지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그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소상공인의 경우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대출 119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새출발기금 이제 10월부터 들어가는 거죠. 아직 자세한 내용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새출발기금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소기업은 신속금융 지원 프로그램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환유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누군가요?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예요. 부실우려차주도 아니고 부실차주 아니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대출금이 있어도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가 아닌 이상은 그 1년 안에 상환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뭐 모르죠. 정부가 이걸 대놓고 막 광고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에서 새출발기금은 사실 해당 대상자가 되게 좁게 아마 될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빚 좋을 계산구예요. 빚 좋은 계산구. 예. 뭔가 말은 거창한데 사실 해보려고 그러면 나한테 해당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뭔가 대단하게 혜택을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채무조정 프로는 그래요. 일단은 상환유예 조치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1년 더 연장되는데 그대로 그냥 1년 더 연장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연장 조치 가볼까요? 만기 연장 조치는 이것도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요. 3년 후인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 그러니까 만기를 3년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와, 이거는 대단한데요? 제 개인적 생각은 상한 유예와 마찬가지로 각 차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한 또는 만기 연장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기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뭐 상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게 새출발 기금이겠죠.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만기만 연장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날 보도하고 금융위가 반박 보도자료 내고 정해진 거 없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송출 기사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언론사가 단독 터뜨리고 나서 21일 날짜에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각 언론사마다 물론 그 통신사 기사를 복사해서 쓰는 그런 언론사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모든 언론사들이 이 파격적인 새 연장안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거의 지금 금융권에서 이 내용이 거의 확실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 여러분께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대출 원리금 상한 유예 1년 더 연장, 만기는 3년, 만기 더 연장. 근데 그 사이에 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제에서 새출발 기금은 부실차주, 부실 우려차주밖에 해당이 없대기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이 이 새출발 기금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 이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이 길어졌다는 것만 일단은 그거는 확실히 좋은 거다.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께 꼭 해당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연장이 되겠구나. 이번에도 원래 안 된다고 했는데 원래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원래 9월 달부터 상환해야 하고 만기도 끝나는 건데 이제는 한 번 더 연장이 되겠는데 그 기간이 좀 더 길게 연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제는 내일이나 이제는 거의 발표를 하지 않을까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이슈를 여러분께서 조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요 흘러가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왜 나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지원의 정책들이 뭐죠? 상환, 그 다음에 만기이에요. 그럼 이 상환과 만기는 누구죠? 그쵸, 대출이 있는 차주들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인데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소상공인인데 대출 없는 분은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출이 있을 거라서 아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지만 소상공인인데 대출이 없는 분들은 뭔가 없어요. 지원에 대해서. 그죠? 저는 이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정부가 들여다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대출이 없다고 해서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대출만 없을 뿐이지 어려워요. 일단 물론 대출이 있으신 보다 덜 어려울 수는 있겠죠.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이자라는 게 나가니까 원리금이 지금 나가고 있다 보니까 고정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출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들이 안 어려워라고 얘기하기에는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충분히 대출이 없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같은 소상공인인데 혜택이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 뎁스 있게, 그러니까 좀 깊게 정부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도 뭔가 장사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모두 다 어려운 시기인데 장사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뭔가 당근책을 더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더 잘 돈이 돌 수 있도록, 시장에서 돈이 잘 돌라 그러면 소상공인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사업자가 잘 돼야 돼요. 일단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럼 이런 분들에게도 뭔가 당근책을 줘야 된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좀 살펴준다 그러면 정말로 참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제 얘기가 저는 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희망하고 여러분께서 정말로 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래서 팩트 체크를 좀 해봤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제 남아 계시고요.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우리 여정 구독자님 모임입니다. 우리 같이 또 편안하게 얘기 나누기 위해서 잠깐 남아 계십시오. 자, 그 환율이 오늘 또 1,400원 넘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뭐 YTN 나가서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좀 바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이제는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급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했는데 역시나 이제 매파적인 발언, 한마디로 이제 금리를 더 높일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뭐 굉장히 뭐 환율 오늘 1,400원 돌파했고요.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물론 예상은 다 됐었지만 시장에서
실제 이제는 환율이 사실 그동안 정부가 좀 막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외환보유고 써갖고. 근데 어차피 FOMC 회의가 열리면 그날 환율 1,400원 뚫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방송에서 대놓고. 완전 용자죠. 그거 틀리면 어떡해.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쪽팔리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일단 정부가 계속 외환보유고 써면서 환율을 막았던 이유가 어차피 FOMC 회의 열리면은 뻔히 예상되는 거고 자이언트 스텝은 그러면 그날 분명히 환율 1,400원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날 뚫을 거 근데 이제 상징성이 있거든요. 1,400원 뚫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IMF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IMF 때랑 2008년도에 리먼 사태,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환율 1,300원 뚫을 때가. IMF 금융위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딱 두 번밖에 없었는데 오늘 뚫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3번 된 겁니다. 근데 과거가 어려울 때였잖아요, 다. 그 정도로 상징성이 있어요, 사실 1,400원 뚫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정부가 막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어차피 FOMC 회의 때 뚫릴 거라서 그때 뚫리면 그때 뚫리라. 근데 사실 오늘 또 제가 예상대로 1,300원을 뚫어냈습니다. 환율이 1,300원 넘게 올랐었어요. 예, 종가 기준으로도 올랐죠. 그래서 사실 뭐 안 좋죠. 사실 이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가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참 오늘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막 방송에 계속 가느라고 뭐 강의는 그대로 있죠. 대학 강의는 있죠. 막 섭외 전화가 너무 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근데 뭐 대학 강의 때문에, 대학 강의는 항상 고정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계속 뭐 SBS도 그렇고 계속 전화 오는데 뭐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항상 고정 방송 하고 있는 데만 간 거죠. YTN, 뭐 JTBC, 그다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이런 데 가서 이제는 이 환율이라든지 그다음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뭐 정신 없었습니다. 일단은 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금리 인상 예상대로 갔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뭐 예상대로 역시나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단행할 거예요. 0.5%포인트 정도 올릴 겁니다. 금리. 원래는 0.2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걸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난번 금리 올릴 때 우리나라는 빅스텝을 가야 된다. 갔어야 된다. 전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한국은행은 금통위는 0.25%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0.5%를 미리 올려놨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거의 이제 0.5%포인트 정도 이상은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 많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 무지막지게 또 올라가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대출 있는 소상공인 어떠겠습니까?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변동금리일 텐데 다. 주담대는 고정금리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대출은요, 고정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변동금리지.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 출발 기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또 9월 달에 금방 얘기했던 우리 내용이었죠. 주제였죠. 야, 원래는 이번 정부 딱 탄생됐을 때 재정 준칙이야. 세금 지출 아낄 거야. 그죠? 지출 아낄 거야. 허리띠 졸라맬 거야. 이러면서 9월 달에 뭐 한대요? 소상공인 만기 연장 없어. 종료할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상황이 만기 연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재연장 논의가 된 겁니다. 굉장히 제가 조심해요. 정치적 발언 안 하려고. 정치적 발언 안 하려고 할 말 무지 많습니다, 진짜. 할 말 무지 많아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지금 경제 돌아간 거 보면 진짜 말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정치 얘기 안 하려고. 예, 그래서 말은 아끼고 있고 딱 이거는 이제는 팩트니까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된 얘기만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연장은 이제 거의 확실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 연장 상한유예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깊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왜 연장이 돼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상공인이잖아요. 소상공인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돈을 만져보신 분들이 있어서 좀 밝아. 관심도 많고. 그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궁금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미래를 미리 준비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여정방송이죠. 예.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만나뵙기 위해서 너무 정말로 막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너무 바빠갖고 이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또 유튜브에서 우리 가족님들과 또 얘기 나눠야 되는데 막 시간이 안 나니까 언제 찍나. 그래서 오늘도 막 하루 스케줄 다 끝내놓고, 예, 경희대 수업 있죠. 목요일날 오전 제가 경희대 수업 있거든요. 경희대 갔다가 안양시에서 또 강의하는 게 있어요. 또 안양시 갔다가 지금 또 여의도 와서 밤 늦게쯤 여러분과 같이 또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의 경제 비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어려움 풀어드리고, 그렇잖아요. 예. 신뢰감 있는 정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비서죠. 여러분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 여러분을 언제나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제가 여러분을 응원해드립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항상 제가 응원해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받나요? 여러분을 그렇잖아요. 많이 하면 현혹해서 뭘 상품을 파나요? 전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게 사는 재미잖아요. 이게 사는 재미라고 생각해 봅니다. 목이 아파요. 하루 종일 강의했더니. 이게 사는 재미거든요, 진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여정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저도 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목소리는 갈라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한다는 그 기쁨,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이 기쁨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되고요. 영상을 비록 보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에너지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라고. 행복 바이러스는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행복감이 여러분께 항상 들어가기를 또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